예, 오늘 한 언론이 보도한 사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김만배 씨, 대장동 이 일당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의 모습입니다. 자, 왼쪽은요, 지난 27일 날 밤에 경기도 한 병원 응급실에 이렇게 모포를 덮고 실려오는 그 모습인데 바로 김만배 씨입니다. 그리고 바로 2시간 뒤에 그 같은 병원 응급실을 나서는 김만배 씨의 모습입니다. 2시간 만에,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저렇게 실려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걸어서 나오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만배 씨는 지난 14일 날 극단전 선택을 한 뒤에 응급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폐 쪽에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인의 얘기도 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요. 그러나 어제 저 모습만 놓고 보면은 저 사진만 27일 날 나온 저 사진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집에서 그냥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확인됐으니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과 다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건가?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가? 그동안은 성남 FC와 관련해서만 수사 선상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대장동 얘기가 다시 그러면 나오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올 초 2월 달에 이때는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검찰 조사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한마디면 윤석열은 죽는다. 이 말은 자신이 그냥 뻥카를 날린 거다라는 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 유세에서 이 얘기가 나온 그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오늘 보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가진 카드면 내가 가진 카드면 내가 가진 카드 한 개면 자,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이는 죽어. 이 말은 지난 2020년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한 녹취 파일에 들어있는 김만배 씨의 육성입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 얘기를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고 이 녹취 파일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유세에서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의 주범은 내가 아니라 윤석열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올 2월 초에 검찰에 나가서 왜 이런 말을 했느냐라고 검사가 물었더니 사실은 내가 좀 힘세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뻥카를 친 거다. 이 뻥카란 말은 속칭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가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자기가 좀 힘이 센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정영학 회계사에게 거짓으로 털어놓은 거다. 이제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진짜 뻥카를 친 건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지난 2월에 문재인 정부 하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이재명 대표보다는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또 자신의 말을 부인하는 거짓말을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정말 뻥카인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가?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는 게 사실인가? 이 부분을 좀 다섯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 의원부터 먼저 하시죠. 예.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당연히 그 내용이 뭐냐라고 추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이저 윤석열 죽는다 카드가 뭡니까라고 당신 갖고 있는 카드가 뭐냐? 네, 이야기를 하면 사실 내놓을 게 없잖아요. 내놓을 게 없으니까 결국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뻥카라는 말이 사실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때 상황에서 저쪽에서 남욱 변호사도 이재명 후보가 될 줄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또 더욱이 아마 김만배 저분은 더더욱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올인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런 카드가 있으면 검찰에서 내놓고 대선판을 한번 뒤집을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정말 죽을 카드가 있다면 그러면 개국공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둘 중에 누가 될지 모르니까
아니죠. 일종의 그 아니죠. 카드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때 당시는 이미 이재명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잖아요. 저쪽은. 김만배는 이재명에게 완전히 붙었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또 더군다나 죽을 정도의 카드를 갖고 있다면 이 대선판을 흔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되는 건데 그걸 왜 공개를 안 했겠어요? 없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없고 저분이 지금 보니까 자기가 한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니까 이제는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실제로 김만배 씨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없었다. 과시 의시되려고 스스로 지어낸 뻥카였다. 이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군요. 예. 저도 뭐 그게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카드를 만질 수 있는 질 수 있는 그런 경로에 있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다만 그 전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지난 대선 공간에서 대장동 뭐 말하자면 그 은행 대출에 있어서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협조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이 사실이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일체화가 있었겠죠. 예.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전혀 이슈가 되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거 자체가 그때는 그게 카드라고 생각했지만 대신해서 이것이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자기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2월달에 와 보니까 이게 아직 여전히 굳건하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서서히 그것이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 때문에 자신이 하나의 카드를 여전히 쥐고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카드가 불리하게 하면 안 없다라는 된다. 거를 카드가 없다라는 것을 실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 행정관 들을까요? 예. 예, 뭐 저는 지금 목숨을 건 살아남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 스스로가 자해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 웃긴 게 검찰의 입이 가벼워진 건지 아니면 기자분들의 능력이 축중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피의 사실 내용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땐 이건 좀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인권에 걸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예. 뭐 김한배 씨가 일부러 저 얘기를 갖다가 밝히려고 했던 건 아닌 거잖아요. 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토론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 아니 이런 논란까지 오게 되는 예.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김만배 씨가 과거에 그분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언론에서. 근데 요번에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하는데 예.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진 데 해야겠다. 뭔가를 진술해야 할 것 같다. 그게 두렵다. 그때 이 내용은 한 하루 때라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 대단히 중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에게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2월 달에는 압박 안 받았고 이번에는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다면 본인이 이런 얘기들을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증거를 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안 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누나가 우연히 집을 사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대통령의 아버님의 집을 갖다 우연히 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박영수 특검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과 관련해서 예. 55클럽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실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김만배 씨는 지금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상당히 절박하게 지금 다양한 게임을 하고 있다. 줄타기를 하고 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근데 저 팩트에 근접한 말씀을 저도 뭐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되지만 자꾸 말씀하시니까요. 지금 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재판이 근 1년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관련된 수사 기록은 이미 변호인을 통해서 전부 다 그 노출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은 아마 그때 당시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제 전달이 되어서 언론에 나오는 것이지 검사들이 입이 가볍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저 수사 기록을 입수하려면 거의 대부분 이전에 입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만배의 누나가 집을 샀다는 건 이미 이 이전에 훨씬 이전에 전부 공개가 되었고 그에 대해서 모든 취재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와서 뭐
카드 하나면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 카드였다고 보기는 어렵죠. 알겠습니다. 예, 이 언론 보도의 소스 출처가 뭐 검찰이었는지 아니면 뭐 변호인이었는지 그거는 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 의원님 얘기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는 곳이 달라지면은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 이게 이제 대장동 초기 사건, 예.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막 불거졌을 때 그 남욱 변호사랑 통화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재명과 한 배를 탔어. 그러니까 너 말 조심하고 너 처신 잘해야 돼.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재명 어쨌든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허장성세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른바 블러핑 전략이죠. 예. 내가 갖고 생 카드가 있어. 내 카드 몇 개면 저기 죽일 수도 있어. 예. 라고 했는데 2월쯤 가다 보니까 대선이 목전에 온 시점에 놓고 보니까 이거 잘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겠고 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서는 곳이 달라지니까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약간 뻥카였어요. 그러니까 뻥카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당시 상황이 좀 그렇게 됐으니 이제 내가 말을 바꿉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김만배 씨 입장은 예. 검찰이 지금은 이 말할 때 2월달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은 불법 자금이 있다면 검찰이 너 알거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지금 야당 의원 입을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몰수하고 추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이젠 또 다른 상황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는 또 어떻게 또 말을 바꾸고 또 태도를 바꾸고 예. 또 입장을 바꿀지 저는 사실 그 입이 대단히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 이제 김만배 씨가 걸어다니는 모습이 확인됐으니 다시 재판은 열릴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오고 또 이제 정쟁의 한 중심에 좀 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김만배 씨가 바람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는 많은 예.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특히 김만배의 측근 2명이 최근에 구속되면서 예. 이들이 어떻게 진술을 할지 김만배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김만배에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죄에서 면탈하기 예.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더욱더 지금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해지고 그리고 앞으로 더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김만배 씨가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동규 씨가 일관되게 많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황들을 감안할 때 대장동 사건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더욱더 수사의 예.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더 많은 혐의를 발견하고 정말 이 구조를 어떻게 짰고 구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라고 한 말은 뻥카였는지 아니면 사실이었는지 그 부분은 좀 알 길은 없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자,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받았던 이재명 대표 다음 달, 그러니까 1월 10일에서 12일로 출두 소환에 응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해서 검찰이 오늘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자신에 대한 관심은 좀 끄시고 대통령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종국 행정관님. 안 나가는 건 아니네요. 나가네요. 그렇죠? 뭐 제가 듣기로도 아마 1월 10일에서 설 전 사이 예. 이때 검찰 나갈 거라고 아마 예.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마 보고들이 있었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이명박 당대표가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가서 묵비권 행사하는 건 아니죠. 가서 무기권 행사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예. 국민에게 설명하겠죠. 검찰에 나가서 무기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 검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설명을 하겠죠. 들어갈 때든 나올 때든 설명할 거라고 보고 또 그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갈지 아니면 기자회견 하기 전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자회견을 할 때 예.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 그러니까 좀 너무나 과도하게 당 대표와 측근들에 대해서 수사를 예.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 수사 자체가 불공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김만배 씨가 자해라고 난 다음에 이 수사 자체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 갑자기 FC 성남이 딱 올라오는 상황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하나랑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예. 영장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유사한 시점에 또 당대표에 대해서 예. 출석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소위 수사 일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과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분과 관련해서 검찰 일정을 따라가지 않겠다. 소위 이명박 당대표 입장에 맞게 자기가 정치적인 일정을 가지고 나가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